안녕하세요, 온캠프의 식보입니다. 오늘은 초보 셀러들이 궁금해하는 소싱처 찾기와 그리고 셀렉한 상품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기 위해 어떠한 프로세스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상품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또 팔리는 제품은 무엇인지 배울 것도 많고요, 또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막 정작 팔 수 있는 제품은 나한테 없고 초보 셀러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싱처 찾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려고 해요. 다만 이것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초보 셀러들을 위한 가이드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아이템을 홍보를 하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파는 종합몰과 전문적으로 파는 이 전문몰로 보통 나뉘어지고요. 여기에서도 매입을 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위탁 판매가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고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매 사이트 정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셀러이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하단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바로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안에는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는 공급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 내에는 많은 공급사가 자신의 제품을 유통해줄 파트너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개인 생산 제품입니다. 아이디어스나 와디즈 같은 사이트를 가보면 자신의 제품을 생산해서 브랜딩까지 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브랜딩 인지 작업을 해놓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제품들을 보고 생산자에게 직접 연락해보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프라인 박람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박람회가 매년 개최가 됩니다. 박람회를 가면 수많은 공급사들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고요, 또 유통사를 모집을 합니다. 박람회는 제품을 보여주고 유통사를 모집하는 공간인 만큼 공급사 분들께서 매우 호의적으로 반겨주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유통 관련 오프라인 모임을 저는 하나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셀러들은요, 셀러들끼리 친합니다. 그리고 공급사는요, 공급사들끼리 친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욱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모임에 나가서 공급사 대표님과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면요, 그 공급사 대표님께서 또 다른 공급사 대표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천해드리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주요 도매 시장을 방문해 보세요. 현재의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해도 월 1회 정도 시장 조사 겸 해서 다녀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시한 아이템이요, 1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단추, 방향제, 나사,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 소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인 공급사에게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유형의 각 측면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것을 이해하고 공급사와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제품 달라고 해서 공급 안 해주면 초보 셀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알고 해야 합니다. 왜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마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시작을 하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사를 찾고 있는 공급사의 경우입니다. 생산과 수입을 하는 공급사예요. 그 본업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최종 소비자를 만나지 않는 그런 공급사입니다. 이런 공급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을 유통해줄 파트너 셀러를 찾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입과 생산도 하면서 또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하는 공급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 파트너를 찾는 공급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수입과 제조를 하면서 유통해줄 파트너 업체를 찾는 공급사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셀러분들도 적극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제품을 공급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급업체가 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셀러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타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보여주면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급사들도 이 친구 뭔가 해보려고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전화를 거세요. 이메일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로는요,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스토어나 사이트를 보여달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셀러로서 많이 준비를 했다. 대표님의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적극성을 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샘플을 구매해서 한번 보고도 싶다.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셀러로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정도 적극성을 보였을 때 공급을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공급사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공급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리소스를 부은 상태가 많습니다.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브랜딩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을 거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 주기에 따른 소비자가로 분명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판매가 변경 내용은 다음번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판매가 때문에 공급을 해줬다가 가격 파괴가 일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사가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있는 경우에는요, 시장 내에서 독과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아무리 두들긴다 해도 그 공급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사에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매출이죠. 내가 이만큼 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초보셀러들이 당장 하기는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아는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러 갔었는데요. 기다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기다렸는데 거의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다른 제품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다시 그 제품을 유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실장님은 저를 기억조차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역으로 명절에 선물 세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할 부분은요, 이제 막 수입 생산을 하고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하는 그런 기업을 공략하는 겁니다. 아직 브랜딩 활동도 미흡하고요, 매출도 별로 없는 곳, 이런 곳 말이에요. 이런 곳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가 대 사업가로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기사의 제품을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너무 이 제품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제품의 가치를 한번 같이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취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공급사가요, 여러분들을 병풍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호의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서 신나게 제품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더 저렴하게 팔거나 내가 이 받은 물건보다 어떠한 옵션을 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급사가 스토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거나,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띵 맞은 기분이 들고요, 분노와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니까 화낼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거르는 게 답이죠. 이제 소싱 채널과 공급자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막해 하기보다는요, 움직여야 할 때예요. 열심히 찾고요, 연락을 하고요, 발품을 팔고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쉽게 찾는 제품은요, 남들도 쉽게 찾는 거예요. 공급사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아무한테나 주기 싫어요. 내가 이걸 아무한테나 줬다가 물건이 망가지면 공급사가 다 그 피해를 입거든요. 저는 셀러로서 또 B2B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농도가 다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유음입니다.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대표님이신가요? 기업이 하나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셀러유음은 더 많은 공급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들 역시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러유음의 대표님의 제품을 입점하여 함께 올바른 유통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점 제안서 및 입점 신청서는 하단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